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었어요. 완결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차서 칩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 하계 집중 트랙 때 소위 트랙 30이라는 텍스트를 쓰는 것은 능음주를 씁니다. 만트라를 쓰게 되는데, 이 자연어 방식에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뭐 수련, 수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건데요.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계어로 하는 방식은 이게 무조건 출력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게 또 아니거든요. 이 출력이 사람 몸에 전가될 때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기계어 방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기에 거의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게 효과로 나타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 증폭이 되면서 파워풀하게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치 눈사람을 굴려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어 보면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형이 되면 스톱이 되잖아요. 이 기계어 방식은 일정 이렇게 시차 이런 걸 주죠. 그러니까 지속성 이런 시간을 줍니다. 주게 되면 그 시기까지는 이게 계속 가속 증폭이 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죠. 그 반면에 기계어는 강하게 넣을 수 없다는 거. 자연어 방식은 어쨌든 자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증폭시켜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 단 그것도 이제 이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다가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겠죠. 보통 기계도 그렇죠. 거칠게 다루다가 부드럽게 다루다가 이렇게 마구 쓴다 그러죠. 마구 쓰면 기계는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자연어 방식도 이게 편차 때문에 그 편차가 체내에 그대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 잘못된 경우들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에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는 빙의 이런 표현을 쓰죠. 멀쩡한 사람도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보면 한쪽으로 이제 편집이 되죠. 소위 말해서 한쪽에 매이다가 보면 헛게 보이는 환청, 환각 또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증폭을 하는 과정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가적 용어입니다만 주하인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편차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불가적인 수행론에서도 도고일척의 마고일장이라 그러죠. 공부가 요만큼 되려면 위험 요소, 잘못될 수 있는 거는 그 10배 된다는, 한길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야기는 일전에 이야기했던 자연어 방식을 포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에너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몸 자체가 평상시에 하루 종일 생산하는 생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요즘 백열등을 잘 안 씁니다만 형광등, LED 등이 보통 한 20에서 30W죠. 백열등 60W 전구를 하루 종일 켜놨을 때에 발생되는 에너지 양과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치면 60W짜리를 하루 종일 켜놓은 그거를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해서 써요. 그 에너지가 심장이 뛰게 하고 우리가 눈 껌뻑이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한 종류예요.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 차원에서 모든 에너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전기 에너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일부는 월간방아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월간방아 머리만 해보게 되면 우리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일러두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 이렇게 해서 쓰는, 그거를 이제 열량으로, 칼로리로 바꿔서 쓰는 열에너지죠. 열량이라는 게. 그렇게 바꿔 쓰는 화학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화학적 에너지죠. 먹는 음식입니다. 주로 음식입니다. 이게 화학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기계적 에너지죠. 근육을 쓴다든지, 뭐, 몸을 이렇게 써서 하는, 뭐,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책장 넘기는 거, 이것도 기계적 에너지예요. 신체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 애기들 글 쓰고 하는 거, 소근육, 대근육 발달 활동을 하잖아요. 게임하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60W짜리 하루 종일 켜놓는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소위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장이 돌아가게, 불 꺼지지 않게, 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는 화학적 에너지나 기계적 에너지가 한 번 더 이렇게 치환된 거죠. 칼로리 형태로. 여러분들 1칼로리라는 거는 1g의 물이 섭씨 1도 올라가는 그 힘이죠. 그죠? 물 1g을 섭씨 1도로 데피는데 필요한 열량. 요거를 이제 소위 열 에너지를 칼로리라 그러는데 1칼로리. 요게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음식 먹고 소화 흡수하고 나면 저장이 됐다가 이게 필요할 때는 분해돼서 다시 쓰죠. 이럴 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 2차 에너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몸에 2차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빛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햇빛이 나면 사람 기분이 밝아지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 예를 들면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쾌활하죠. 막 내일 죽어도 오늘 좋습니다. 그죠? 그저 걔들은 막 쓸개 빠진 인간처럼 늘 좋아요. 맑은 그 해안선, 바다, 아주 싱그러운 바다에 맑은 태양들, 이걸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붕붕 뜨는 거죠.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주 진지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으산하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냉습합니다. 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쪼그라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게 보이고 심각하게 보이죠. 철학자처럼 보이죠.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 그게 이제 빛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이죠. 인체. 우리가 햇빛을 봄으로 해서도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가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음식물로도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합니다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만큼 못하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비타민 D 성분만 추출할 뿐이지 비타민 D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소위 영양사슬 자체를 우리가 보유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햇빛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영양사슬을 유지한 상태로 가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빛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인공 조명이든 간에 조명을 가까이 못하고 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면 모든 기능도 퇴화하겠지만 우리의 이 정신활동, 또 기분, 이 심정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람이 침울해지고 깔아진다는 거예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지금, 애완조, 그러니까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얘들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한테 말 붙이고 막 재롱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하다가 자자 그러고 불 딱 꺼버리면요. 햇빛 딱 올라가서 언제 그런다지 조용하게 자요. 하여튼 신기해요. 빛이라는 게 그럴 정도로 참 신기하다 싶은 느낌이 그런 데서 느끼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생체 전류, 생체 전기 관련, 생체 전기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것도 전압이 있기 때문에요. 생체 전기 관련 전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적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자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일단 사람은 먹는 화학적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에너지입니다. 전자기 에너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4대 물질계의 4가지 큰 힘 중에 90% 이상의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입니다. 마찰력 등등등 이게 전부 다 전자기력이거든요. 전기적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핵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가 글쎄요, 이게 조금 코수가 되면 통제가 되는데 보통 일반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죠. 간혹 이제 제가 저번 125기 통합 트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가설이 주어지면 결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소위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게 하나의 근거로 이게 정립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액티비티 활동에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될 뿐이지 그런 정설을 세우기 어려워요. 개인 편차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뭐 과학적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고 어느 쪽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만 아니라 저기도 그렇습니다. 예, 복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국식 표현으로는 자기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표준적 기준점에 합치되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죠, 기가 막히게 이게 생각도 안 했던 기적적인 어떤 자기 변화가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욕심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차 때문에 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복이다.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서 양육 또는 교육 시켜보시면 그런 경우들 있죠. 뭐 아닌 말로 뭐 학원 아니라 학원 하루비를 보내도 절대 성적 안 오는 친구도 있다고. 지가 해야 되는 거를 공부는. 그렇죠? 근데 그런 편차가 있듯이 이 핵에너지는 좀 그런 면에서는 통제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지만 세포생물학 차원에서는 각 세포 내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생물 기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핵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만 하는 게 아니라 리보솜, 리소솜 이런 게 있죠. RNA, DNA, RNA 이런 표현을 하죠. RNA 안에서도 메신저 RNA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다 얘들이 하는 게 핵에너지예요. 일개 세포 핵에서부터 우리 몸 전체에서의 핵에너지죠. 우리 몸 전체 핵에너지를 불가적 표현을 하게 되면 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주의 중심, 퀘이사 블랙홀과 같이 짜잘짜잘 블랙홀들이 있죠. 근데 이 블랙홀들을 다 아우르는 우주의 중심 퀘이사 블랙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개별,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지만 태양이라는 게 또 하나의 블랙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인가요? 이 은하 안에는 태양계와 같은 게 또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그런 각각의 블랙홀들을 아우르는 전체 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과 같은 것을 퀘이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중심항이 있다고, 중심항. 주변항 외에도 이 중심항을 불과해서는 식이라 그래요. 세포에 있는 거는 DNA, 미토콘드리아지만 우리 인체, 우리 몸 전체의 육군 육식의 중심이 되는 거는 식이라고요. 식. 뭐 종자식, 뭐 아레아식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보통의 우리들은 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세포 생물학을 학교에서 생물학을 배우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줄 알지, 우리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자만 알듯이. 보통의 사람은 모르고 산다. 그래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구름에 덮여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 보통은 몰라요. 그게 제가 그냥 편하게 여기 동양식 표현을 쓰면 고수는 안다. 고수는 그거를 늘 보고 통제 조절이 되지만 우리 보통의 일반 생활인들은 모른다.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 근데 그걸 통제하는 기술은 익힐 수가 있다. 막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핵에너지는 너무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핵에너지까지도 자기가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본분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재적 트랙에서 우리가 보통의 어떤 생활상의 자기 관리에서는 거기까지는 넘사벽입니다. 소위 넘사벽입니다. 이거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 세상 만들기 머리글에 일러두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생체 에너지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그냥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오늘은 생체 전기로 국한을 하겠습니다. 우리 트랙 하는 자연에도 해당이 되고 칩에도 특히 해당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운동 에너지 차원에서, 물리량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물리량이 어떻게 생체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그 연결고리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저항이 있죠. 일단 피부 저항이 제일 큽니다. 피부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칩을 여러분 아마 부착을 하셨을 거예요. 이 끝부분에 패치가 있을 텐데 이게 신체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화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만들 때 젤 타입이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저항 개수를 줄여줍니다. 전가가 많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 차이가 어느 정도로 있냐 하면 약 50만 배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렇게 예민한 사람, 둔한 사람 그러죠. 이 신체 저항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칩을 오늘 다 전달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더 많이 보는 분이 있고 적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태생적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적 저항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부모님의 DNA를 받은 부모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타고나 버렸는데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 후천적 자기관리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 저항계 값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이에요. 왜냐하면 개똥이 소똥이 맞춤형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을 다 맞춤형 하려면 일주일 해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 동양학적으로 하게 되면 오늘의 상 운기 계수, 그 운기학이 있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데 여기 지금 한의사들이 있지만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황제내경이거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영추 81편, 뭐 소문 몇 편, 뭐 이렇게 나옵니다. 72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운기 7편이에요. 운기학에 관계되는 건 7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문헌에서 빼버립니다. 공부 안 시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해라 이래가지고 빼버립니다. 요새는 그 공부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운기 계수 이런 게까지 반영이 돼서 오늘 이 타이밍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실하겠다라는 평균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8줄에서 물리에너지로 8줄에서 12줄 정도가 전기 지금 현재 우리 차고 있는 칩에서 여러분들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으면 그 알고리즘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전가되는 물리에너지가 약 한 130줄이 돼요. 지난 시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1줄이라는 거는 1kg의 물체를 1초에 1m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죠? 130줄, 오늘 알고리즘은 130줄이에요. 한 그쯤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오늘 알고리즘에 들어간 거는 130줄은 130kg를 1초에 1m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휙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뭐 유상히 뻥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저항계수가 오늘 같은 이런 날에는 각자의 신체 저항계수, 기본 계수가 있고요. 생체 기본 계수가 있고, 이게 환경. 아까도 빛에너지 그랬죠. 이런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 또 마찰 계수가 있거든요. 그 저항 계수가 있거든요. 그걸 상쇄하고 나면 신체에 전가될 수 있는 물리량, 운동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는 약 한 40줄 정도가 될 거예요. 40줄도 적은 건 아니죠. 40kg가 1초에 1m 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줄이라는 것을 생체 에너지로 전환해 봅시다. 우리가 많이 듣는 칼로리. 앞서 칼로리는 1g의 물을 섭씨 1도 이렇게 가열하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게 1줄이 몇 칼로리입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864칼로리입니다. 1줄이. 그렇다고 보면 오늘 한 40 곱하기 하면 3200칼로리가 되겠죠. 그죠?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운동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빼고 싶은 이 칼로리는 우리 몸에 보충되는 칼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라고 표현합시다. 앞서 그 에너지 중에 전자기 에너지는 우리한테 보충을 해준다고요. 이 발전량은 높여주는데 이 발전기는 우리가 먹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환이나 오늘 나눠드린 음식 처방료하고 다르게 이 칩은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지방질, 특히 썩은 지방, 여러분들한테 소중히 막 알뜰히 먹은 귀하게 먹은 그 음식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몸속 구석구석 여기저기 있는 소위 림프계,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썩어있는 피로물질들,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냥 두게 되면 쌓여있으면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쌓여있으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체 노폐물들,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위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써서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약 3200칼로리 정도의 썩은 물질들을 노폐물을 전부 다 에너지로 써서 우리에게 전자기적 에너지로 치환해서 다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칩이. 오늘은 그 정도입니다. 약 한 40줄 정도 될 겁니다. 실제 생체에 전가되는 것은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걸 빼서 쓸까? 신체 부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이어트 기본 이론에서도, 추우신가 보네. 다이어트 기본 이론에서도 아시다시피 남녀 간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사람이라는 걸 동등하지만 남녀는 분명히 달라요. 각별하다고요. 자, 살 빠지는 순서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관심이 없으시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얼굴부터 살이 빠집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남녀 간에 다 얼굴에 썼어요. 네. 얼굴, 팔, 여는 좀 통통하게 있고 이런데 불필요한데 빠졌으면 좋겠는데 얼굴부터 대부분 빠져버립니다. 그죠? 네. 얼굴, 팔, 상체,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남성은 엉덩이 살이 먼저 빠져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남자들 늙으면, 그쵸? 엉덩이가 볼품없이 홀쭉해집니다. 그죠? 하체가 골아버려요. 근데 여성은 뭐가 되냐면 아랫배 살이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빠져요. 남자는 엉덩이 빠지고 허벅지 빠집니다. 참 비극이에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배는 나오는데 엉덩이 살은 없고 허벅지 살이 없으면요. 이렇게 졸라맨 같죠, 졸라맨. 이게 남자의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소위 표고차 운동까지 해서 저들이 트랙이라고 하는 이 어떤 보면 표고차죠 이게. 그죠? 위치 에너지 값을 변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체 활동에서 기계적 에너지죠. 오름 근육, 올라가는 근육, 내려가는 내림 근육, 버팀 근육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쓰면서 발달시켜 줘야 하면 이 근육이 빠진다고요. 순서만 다르지 여성분들도 빠져요. 여성분들 그다음에 엉덩이 살이 빠져요. 여성분들 엉덩이 살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S라인 죽어도 안 나와요. 살은 빠지는데 일자 라인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자처럼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야. 건달처럼 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보면 이래 되잖아요. 배만 앞으로 나오는 거야. 살 빠진 배가 이제 이전에 있던 무게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를 자꾸 내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처지죠. 이러겠죠. 안 하면 엎어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성분들은 허벅지 바깥쪽이 빠집니다. 이게 사라져야 좀 라인이 잘 나오는데 이게 죽어보니까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 빠져요. 그러면 뭐 이게 다리를 모아도 안 되고 꽈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히 늙은 티가 나는 거죠. 뻥뻥 뚫려가지고 뭐 모양이 안 나오죠. 아니면 아예 막 그냥 드럼통이 돼 있고. 남성들은 비극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허벅지 살이 빠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뱃살이 빠져요. 남자의 로망입니다. 뱃살 좀 빠져줬으면 이게 좀 뽀대가 나고 그 가오가 잡히는데 남자의 최고의 고민이 뱃살이 안 빠지거든요. 이게 남성의 비극입니다. 맨 마지막에 남자는 뱃살이 빠집니다. 여성은 허벅지가 빠져요. 다행히 그래도 여성이 아랫배살이 빨리 빠져주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또 뒤로가 녹음이 안 됐겠네.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부위 순서대로 있는 노폐물들을 에너지로 써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그런 전자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칩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은 식을 발동시키는 거고 소리를 내는 것은 발성 조음기관이나 신체 기관을 발동시키면서 식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원리는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거나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이 자연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나 하면 이 기계로 주는 것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에너지 값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칩은 분명히 순서대로 빼서 써요. 어디에 붙여놨던 에너지를 순서대로 빼쓰는데 이 자연의 방식은 동시적으로 연소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증폭력이 훨씬 더 세죠. 칩으로 경험하실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생체 에너지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차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많이 정리해 왔는데 오늘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1탄으로 이해를 하시고 날씨 좀 좋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